자, 오늘은 자사고 4등급이 서류 전형에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학생이 자사고 4등급인데도 의예과 서류 전형에 합격을 했는지, 또 뿐만 아니라 내신이 부족한데 연대 의예과에 합격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반고 1등급 후반대인데도 한양대 의예과에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한 이런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대학들의 관점, 그 다음에 학생부에 나타나 있는 이 학생이 학습하고 탐구했던 그 사례, 그 다음에 세특의 사례,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의예과가 굉장히 내신이 높습니다. 내신이 높고 그 다음에 풍부한 학습 과정과 그 다음에 풍부한 탐구 과정들이 잘 나타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의 이 학생부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 보면은 대부분이 활동 위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학들의 바라보는 관점은 활동이 아니라 학습을 바탕으로 한 탐구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예과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이 전공적 학생의 활동을 활동이라 생각해서 활동 위주로 많이 합니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보여드릴 어떤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학습을 바탕으로 탐구를 이어졌는지, 이런 학생들의 사례를 보시면 그런 좀 궁금증이나 그런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를 이해하자? 대학의 평가 관점을 이해하자라는 겁니다. 대학은 어떤 관점으로 이 학생들을 갖다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를 갖다 평가하는지, 이 평가 관점을 안다고 한다면 저렇게 바로 내신이 부족했지만 저렇게 의예과의 서류 전형에 합격하고 그 다음 연대나 한양대나 이렇게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러한 학습 과정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갖다 아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이제 앞으로 한 학기 과정이 남아있죠. 이 한 학기 과정 동안에 내가 만약에 의대를 가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학습 과정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3학년 1학기 마무리되는 시점에 어떻게 심학습한 과정과 그 다음에 나이 진로와 관련된 탐구 활동을 이어서 훌륭한 학생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대학의 평가 관점에 맞춰서 자소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학들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봤기에 이렇게 내신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자사고 4등급 의예과 서류 전형에 합격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서류 전형에 합격을 해서 또 통과해서 최종 합격을 했는지. 그래서 대학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대학의 관점이 무엇일까요? 대학의 고민.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은 누구일까? 그러니까 서울대 재학생의 수학력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은 깊이 있고 논리적이며 통합적인 사고력이 부족하다. 두 번째, 영어 사용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세 번째, 창의성 및 사고 유연성 부족이라 생각한다. 그 다음에 실패와 좌절을 겪으며 이를 극복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어려운 문제는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 그랬죠? 또 대학의 고민. 자,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누구일까 해서 수동적인 학습이 아닌 주도적인 학업 습관이 내재된 학생. 두 번째, 어려운 학문이라도 불굴의 진념으로 포기하지 않는 학생. 세 번째, 학업 결과뿐 아니라 학업 과정까지 우수한 학생. 네 번째, 지식을 쌓는 데만 노력하기보다는 지식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생. 이것이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대학교의 교사연수 자료집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교육과정의 내용과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이 대학 수학의 가장 예측 가능성이 높은 전형 요소다. 그래서 대학 예비교육과정의 이수 내용과 심화 수준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 그 다음에 독서활동이 가장 영향력이 강한 입학전형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잘 보세요. 대학 예비교육과정, 심화 수준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 그 다음에 독서활동, 이것이 가장 영향력이 강한 입학전형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평가의 주안점은 뭔가? 라고 보면 평가의 주안점은 자, 호기심을 지니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어떻게 호기심을 해결하였는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난관은 또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였는가? 마무리는 어떻게 하였고 그 결과가 남긴 의미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일시적 경험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의 과정이 나타나는가?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학생부와 자소서에서 보는 평가의 주안점이란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서울대학교 금년도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 안내서에 제가 앞에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오세정 총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자, 여러분의 서울대 생활에서 세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탐구를 즐겨주십시오. 탐구를 즐기기 위해서는 탐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 됩니다. 강의에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하고 토론회 장에서 매번 발언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보십시오. 책 속에 파묻히고 친구와 밤을 새워 토론해 보십시오. 탐구에는 이론과 실천이 모두 중요하므로 교내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복잡한 세상을 체험해 보십시오. 이것들이 바로 대학들이 바라는 평가의 관점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의예과 입학사정관이 학생부의 우수성을 인정했다.
그런 어떤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신을 극복하고 이런 학생들은 서류 전형에 합격하고 최종 합격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면은 바이오 인포메틱스, 생명정보학, 그 다음에 고급 수학, 고급 생명과학, 고급 화학을 수강을 했죠. 그 다음에 고교와 대학의 연계 교육 과정에 학습과 탐구 과정을 나타냈어요. 한번 이 학생들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H3N2 바이러스 연구 과제를 했고요. 유기화학의 입체 이성질체와 카이라 의약품의 부작용을 탐구했고요. 선용액이 모형을 통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간전이 시기 탐구를 했고요. 단백질의 조성과 구조 수강하며 NCBI를 통해 단백질의 공통적 구조를 도출한 뒤 세균 증식과의 관련성을 탐구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 수강 후 항체 구조의 A10 결합 여부에 대해 탐구를 했고요. 바이오 에너제틱스 강의를 수강하고 서적을 참고하여 TCA 회로, 암 발생의 단계적 모델 등의 메커니즘에서 효소의 작용 기전에 대해 학습을 했고요. 고급 수학 수강 후 세포 반응식을 행렬과 대응시켜 문제를 창작했고요. 텔로머레이즈 활성 조절을 통한 암세포 분열 억제에 관한 연구를 읽고 암과 노화 관련 질병의 치료 기술에 대한 학습을 했고요. 지카 바이러스 중심으로 바이오 인포메틱스 기술을 활용해 바이러스들이 공유하는 특징을 탐구했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내신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의학과 서류 전형에 통과했거나 또 최종 합격한 학생들이 했던 탐구와 학습 내용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탐구 활동 내용을 갖다 이제 과목별로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죠. 고급 생명과학에선 강의 수강 후 영어 논문을 참고하여 항산화와 독소 생성 억제 관련하여 심화 탐구를 했고요.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 요즘 대학들의 고민. 신입생들의 가장 큰 특징, 문제점 중에 하나가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였는데 이런 내용, 영어를 잘하면 제가 의예과에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적분, 수업 시간에 입실론 델타 논법 등 심화된 내용의 학습을 위해 스터디를 조직하여 학습하고 미분적분학 도서를 참고하고 급수의 판정법에 대해 탐구했죠. 저 미분적분학이 바로 전 대학 과정이죠. 물리2, 네비어스 코스 방정식의 개념적 이해하고 유체 역학적 개념들로부터 점성 유체가 원형 단면의 관을 따라 흐를 때의 유량을 표현하는 푸아제유의 공식을 적분 계산을 유도 혈류의 흐름을 탐구했죠. 코세라 수강을 했는데 바이러스 역전사 기전에 관심을 갖고 바이러스 공부를 위해 논문과 강의, 에볼라 바이러스 디지즈를 수강 후 바이러스 감염 경로나 원리를 수업 시간에 발표했죠. 실용용어로 보면 테드 강연을 선택하여 학습한 뒤 과학 토크쇼 형태로 그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영어로 발표했죠. 면역 전문가가 되자 네이처럴 면역 등의 저널을 읽으며 면역 체계에 대한 조사 설명하고 에세이 작성을 했죠. 코스웨어 유기화학 수강, 이성질체의 궁금증으로 스미스의 유기화학과 강의를 수강하고 위대하고 위험한 양리이야기를 읽고 약물의 양리작용에 대해 보고서 작성했죠. 이제 이렇게 의예과에 합격하는 한 학생이 이렇게 이제 했던 고급 생명과학과 각 과목에서 했던 내용들을 갖다 정리한 한 사례들을 갖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 뭐가 돼 있죠? 심화 학습한 사례, 그다음 영어적인 능력을 이렇게 잘 나타나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진로 활동의 사례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진로를 진지하게 탐색하는 자세와 학문간 융합적 사고 능력이 탁월함, 대학 탐방의 날을 통해 뇌와 통신기기를 연결하는 디바이스 기술을 접하고 뇌신경의 작용에 관심을 가짐, 인공지능 뇌는 학습을 통한 자기개발이 가능하다는 설명에 사람도 가능한지 의문을 가짐, 이후 온라인 강의 인간 뇌의 이해를 듣고 사람의 뇌도 후천적으로 개발됨을 깨달음, 이를 계기로 진로 독서 활동에서 스스로 치유하는 뇌를 읽고 뇌질환 치료 등의 신경가소성이 적용됨을 알게 됨, 더불어 신경가소성의 분자생물학적인 작용 원리를 알기 위해 영어 논문을 참고하여 성상세포의 재배열을 통한 뇌신경 회복과 이에 중요한 신경성장 유전자 BHLH를 학습함. BHLH는 전사조절 단백인 뉴로듀온이 필요한데 세포액으로 유입되는 기전은 알려지지 않아 뉴로듀온을 결합 운반하는 캐리어 프로틴을 이용한 BHLH 발현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해 캐리어 프로틴의 화학적 특징에 관한 후속 탐구를 진행함. 이것이 바로 이제 진로 활동이었죠. 학교에서 했던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심화된 학습 과정이 나타나 있는 진로 활동이죠. 영어 세특이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청각 시각 장애를 가진 아기들의 감각을 발달시키는 방법을 소개한 영어 지문을 분석하여 발표하면서 단어 및 구문 분석을 통해 지문 이해의 틀을 제공함. 특히 뉴로플라스티시티라는 의학적 개념을 소개하고 관련 연구 내용을 영어로 제공하는 짜임새 있는 영어 PPT를 제작하여 발표함. 발표 이후 뉴로플라스티시티에 관한 독서를 통해 폭넓은 배경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탐구적 자세가 돋보임. 또 평소 본인의 관심 분야인 오럴 하이진 앤 캔서를 주제로 관련 영어 논문 내용을 분석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논문의 한계 및 중요성, 이 분야에서 더 탐구하고 싶은 분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유창한 영어로 전달력 있는 발표를 함. 여기 보면 영어 세특에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진로와 관련된 심화된 학습 과정을 나타나 있는 이런 영어 세특이라고 보여지죠.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한 다음에 이제 이 학생 자소서의 일부 내용들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동아리 발표를 위해 읽은 캠벨의 생명과학의 분자식의 단원에서 선형외기를 통해 HIV 바이러스 종간전이 시기를 추정한 연구 내용을 읽으며 인수공통 감염병 종간전이를 연구하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메르스 바이러스 연구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종간전이 시기를 선형외기로 추정하기 전에 비교 기준을 삼을 전 단계의 숙주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기사와 논문 검색을 통해 유력한 숙주종을 몇 가지로 추리고 NCBI 데이터로 개통수를 만들어 숙주별 메르스 변종들의 유연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실험 결과 유력하다고 판단된 낙타 서열을 기준 서열로 선정하고 세로 연도별 인간 메르스 바이러스 데이터 30개를 다중 서열 정렬하여 기준 서열과의 차이를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데이터 변형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를 활용해 엑셀 회귀 분석으로 종간 이동 시기를 도출했습니다. 하지만 실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계산한 결정 계수가 너무 나왔습니다. 표본 선정의 문제라고 생각해 수집 데이터를 단일 지역으로 제한해 새로 실험해 봤으나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그 원인을 분자시계 개념에서 찾은 뒤 분자시계가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한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고 결과는 실패하였으나 페인에 대한 통찰과 수정 재설계한 향후 계획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포스터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고찰을 거쳐 표면 단백질 서열을 사용한 실험을 진행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의 탐구 과정은 의대에 진학해 백신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해주었습니다. 자, 여기에 뭐가 나타나 있죠? 아까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나왔던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 이를 극복하는 능력이 부족하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실패와 좌절을 갖다 겪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자기가 그 원인을 분석해보는 이런 노력하는 학습과정에 대한 것이 되게 잘 나타나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가장 대학 예비교육과정, 심화순회 교육과정, 그 다음에 이제 독서활동이 가장 영향력이 강한 입학적인 요소로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캠벨의 생명과학의 분자식에 대해서 공부한 과정이 이제 자소서에 나타나 있고 아까 학생부에도 보면 어떻죠? 영어 논문이라든지 아까 통합적인 사고력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영어적인 능력이 부족하다, 창의적 및 사고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이 학생들에 대한 어떤 학생부의 사례나 자소서의 사례 보면 이러한 그 대학들이 바라보는 평가의 관점들이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대학의 관점들을 갖다 어떻게 그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적합한 그래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대학의 교육과정 연계해서 심화학습한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의예과의 내신이 부족하지만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할 수 있는 일이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